최근 주택 관련 세금이 많이 바뀌었죠. 워낙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판단 잘못으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자료를 내놨습니다. 정현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 모시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금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잘 모를 텐데. 저도 힘듭니다. 세무사도 힘들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세무사에 오는 상담 어떤 것들이 좀 많아요? 주로 이제 주택 보유와 관련되는 세금, 특히 이제 재산세가 아니라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하는 국세에 관련되는 문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양도로 하는 게 좋으냐, 증여로 하는 게 좋으냐, 네. 이렇게 세금 계산을 따로따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뢰들이 좀 들어오는 네. 편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고 싶은데 우선 네. 이제 분양권 관련된 걸 하나 알고 싶은데요. 네, 네. 지금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주택으로 간주돼서 양도세를 매겨야 됩니까? 네, 주택으로 간주되는 건 내년부터 이제 간주가 되는 거고요. 내년 1월 1일. 네, 그렇죠. 분양권이라는 건 일종의 권리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냥 계약서만 딸랑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약서만 가지고도 주택으로 보겠다. 왜 그러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주택으로 보게 되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네.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당히 세금을 더 무겁게 때리겠다. 네.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는 주택수로 간주해서 세금을 한번 좀 푸짐하게 한번 매겨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1가구 1분양권은 2주택자가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년 6월 1일에 시행을 종부세 부과일 정리한다고 했는데 네, 과세 만약 기준이름이죠.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 네네네. 그걸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판다. 네네. 그러면 양도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60% 단일 세율이고요. 만약에 1년이 이제 넘으면은 그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세율, 그러니까 1년, 2년 이런 단계별로다가 네. 40%, 50% 기본 세율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60%, 70%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년 이상 한 거니까 60%, 그다음에 1년 이하라면 70%. 거기에다 중위세까지 이제 10% 때리면은 66%, 77%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세금이죠. 네. 그럼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문제가 전혀 상관없이 이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세율로 아주 심플하게 때려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근데 또 하나 관심사가 네. 이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1주택자처럼 구제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전입을 하고 나서 네.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년이 넘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구제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3년 동안 예. 내가 중복해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작년 12월 17일이죠. 이 이후부터는 요거를 요건을 훨씬 더 강화해가지고 1년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2년 보유하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네. 여기에 거주 요건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또 일시적인 2주택 요건도 상당히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요건, 또 네. 중복 보유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렇습니다.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새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 것을 전입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예. 근데 이제 중복 기간을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이걸 네. 1년으로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팔아라 이런 얘기죠. 네. 그게 작년 12월 17일 이후에 17일이죠. 시행되는 거죠. 네. 네, 일시적 2주택자들이 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심은 이제 또 종합부동산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네네. 때렸는데 요즘에 가장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 네. 종부세가 유리하다. 다들 그래서 공동 명의 한 분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종부세 유리합니까? 네, 유리할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일단 유리한 걸 제가 한번 예, 설명을 예. 해볼게요. 일단은 공동명의라는 거는 네. 부부가 각자 주택을 반반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두 개를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공시 가격으로 6억 원까지가 그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두 개를 합치면 12억이 되죠. 12억까지는 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다. 공동 소유를 했을 경우에. 예. 그런데 단독 소유를 했을 경우에는 9억 원까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공제 금액이 예. 좀 9억.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2억까지 이제 아파트라 공시가격이 12억까지다. 그러면은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령자 공제라든지 네.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자 뭐 이제 60세 이상 되면은 10%부터 4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 또 장기 보유라는 걸 내가 뭐 이제 5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면 5년 최고 이상인 경우에 5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중복 공제를 해줘요. 몇 과세 퍼센트까지? 표준을 이제 과세 표준에서 완전히 빼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제 70%까지고 중복 네. 공제 이제 내가 70세가 넘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15년 이상을 공제를 했다 그러면 90%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40%하고 50%가 합쳐지면. 근데 이거를 합쳐도 이제 상한선을 더 줬어요. 몇 그게 퍼센트? 올해는 70%, 내년엔 80%예요. 이게 엄청나게 크죠. 그 상한선 공제율이 10%포인트 올라가는군요. 그렇습니다. 70%에서 80%로. 네,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1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겁니다. 사실 부부가 평생 같이 살면서 부인이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집을 갖고 싶다 해서 그렇습니다. 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나누는 순간 네. 일주택자보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더 많이 물리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미 종부세 이제 하신 보유하는 분들은- 동안에는 훨씬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동명의를 하신 분들은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세금이라는 게 지금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고 예. 또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종부세는 당연히 불리하게 되고 예. 또 종부세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동 명의가 유리하고 개별 케이스별로 한번 상담을 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부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조정 네.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네. 만약에 이달 초 뭐 9월 1일에 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네, 그러면 종부세가 다 2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뭐 되십니까?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 빠지는 가능성은 없죠. 네. 확대가 되면 요즘 확대되는 될지 추세니까. 갑자기 조정 대상 네. 지역이 아닌 데로 될 네. 가능성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예측하기 네. 힘든데 예, 예.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예. 뭐 일단 과세 기준일이라는 기준일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6월 1일 기준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이전에 해제가 되면은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뭐 9월달에 했다고 하면 당연히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9월에 네. 하니까 6월 네. 1일 과세 기준을 지난 거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또 종부세에 관해서 네. 법인 소유 주택 네, 네. 내년 종부세 계산 때 상한선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또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 이제 적용되는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종부세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배 올랐다 이러면은 예.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50% 오르는 정도까지만 세금 과세할게. 뭐 이런 제도거든요. 예. 요 상한제가 법인은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10배 오르면 10배 다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상한제를 예. 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라든지 3주택 이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심플하게 300%로 3배까지 오르는 건 다 과세해라 뭐 이런 얘기고 300%. 한 4배 올랐다면 3배까지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또 이 비율이 오른 거죠. 상한선이.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때리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얘기하면. 상한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법인은 그냥 법만큼 다 내라 이제 예. 그렇게 된 거죠. 법인들이 도저히 다주택을 계속 많이 갖고 있지 못하도록 빨리 그렇죠. 물건을 법인이 매물을 주택을 내놓도록. 소유해야 될 이유가 네. 특별히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투기 목적 이외에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개인들이 이제 법인 형태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 관해서 좀 또 여쭤보고 싶은데 네. 1가구 2주택을 가진 분들 네. 자, 한 채를 어떻게 할 거냐, 팔 네, 거냐, 자녀들에게 증여할 거냐 논란이 굉장히 많고 네, 궁금할 그렇습니다. 텐데 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네, 네. 경우도 비슷한데 사안마다 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마다 많이 판단할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세율 구간이 급진적으로 누진적으로 변해요.
그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 가액 전체에다 세금을 때리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양도세가 세금이 많이 나오려면은 취득가액은 작아요. 그러면 파는 가격이 높으면 양도 차익이 높잖아요. 예. 급진적인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 차익이 많다라고 하면은 즉 과세 물건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양도 차익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억인데 양도 차익이 뭐 한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세금을 매기게 되고 1억 1,000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게 되니까 네. 증여세가 훨씬 또 많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익이 많다라고 하면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차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증여가 네. 상당히 부담스럽고 정부도 이제 증여를 좀 덜하게 그렇죠.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비교를 해보면 네, 증여가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수도 그러니까 증여세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폭력적인 세율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예. 최고 세율이 지금 소득세율이 42%인데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20%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 주민세, 썰어택스인 주민세까지 합치면 거의 폭력적인 세율이 나오기 거의 뭐 때문에 70% 전후로 막 60한8% 거의 70% 예. 세율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50%. 근데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고 예. 그다음에 내가 뭐 3주택 이상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증여세가 유리한 상황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그런 상담 사례들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주택 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뭐 주택 아까도 막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케이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양도세를 좀 얘기하고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이 네, 단기 임대주택,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왜 임대 등록 기간에 이제 세제 혜택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상한선을 지킨 경우가 안 지킨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이제 이번에 장기 임대주택도 이제 단일화됐죠. 원래 뭐 예. 4년, 장기 뭐 8년 이렇게 있던 거를 10년만 인정을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혜택들도 상당히 축소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과세 기준시가가 이제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뭐 2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이제 임대주택 세금을 내야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뭐 3억이 넘으면 근데 3억은 대부분 넘으니까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러겠죠. 전세금이 3억이 안 되는 경우는 네. 없을 테니까 대부분 세금을 내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자가 되니까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임대주택은? 그렇습니다. 성실 사업자로 해가지고 수익 금액이 예. 5억 원이 넘으면 이제 6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예. 대부분은 여기 해당이 없을 거고요. 임대소득이 뭐 5억이 넘으려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어야 될 테니까 네. 보통은 이제 5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겠죠. 네, 워낙에 이제 세금이 복잡하니까 이 네, 네. 국세청에서 나온 백문백답도 잘 보고 또 네. 세무사들하고 상담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